여러분,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플라톤의 국가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책이 사실은 그냥 어려운 철학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주 깊은 분노에서 시작된 복수의 책이었다면 어떠세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심장, 바로 아테네죠.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막 꽃을 피우던 아주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서양 철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아테네에서 플라톤의 스승이었고 또 당대 최고의 현자로 불렸던 소크라테스가 국가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역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셈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제자들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이런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자였던 플라톤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찔렀다고 해요.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중우정치,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중이 이끄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국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죽음이 남긴 이 분노가 플라톤을 평생의 탐구로 이끈 셈이에요. 그는 이 비극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파고들기 위해서 이 거대한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책을 펴보면 소크라테스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진실을 말하고 빚 갚는 것,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일종의 사회 계약 같은 거다 등등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어떤 대답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기존의 정의들을 하나씩 다 깨부순 소크라테스가 정말 급진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정의로운 사람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우니 아예 우리가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른 접근법이죠? 자, 그렇다면 플라톤이 상상한 그 정의로운 국가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커다란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영혼에 이성, 기계, 욕망 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딱 세 계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지혜를 가진 통치자, 용기를 가진 수호자, 그리고 절제하며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자, 이렇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의 핵심이 딱 드러납니다. 정의란 뭐냐? 바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 이 세 계급이 서로의 역할을 넘보지 않고 딱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게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하모니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모든 걸 이끌어야 하는 통치자, 즉 철인왕은 대체 어떻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국가를 위해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국가의 하이라이트이자 서양 철학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비유, 바로 동굴의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동굴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오직 앞에 있는 벽만 볼 수 있죠. 뒤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불빛 앞으로 사람들이 온갖 물건들을 들고 지나가요. 그럼 벽에는 뭐가 비칠까요? 그렇죠.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겠죠. 이 죄수들에게는 이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플라톤은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그림자, 즉 환영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만들고 있던 진짜 불과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눈에 그 밝은 빛이 들어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눈이 멀 것 같겠죠.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 번째 고통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는 이 고통을 이겨내고 거의 질질 끌리다시피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부신 태양 아래 진짜 세상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림자가 아닌 실제 하는 세상, 즉 진리의 세계를요. 이 비유에서 태양은 뭘까요? 바로 모든 진리와 지식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실제, 플라톤이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태양빛이 있어야만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선의 이데아를 알아야만 비로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철인왕은요, 바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거쳐서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 즉 선의 이데아를 직접 본 사람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림자에 속지 않고 국가를 진짜 선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국가. 와, 듣기만 하면 정말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후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플라톤의 이 청사진이 사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디스토피아에 설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의 철학자 칼 푸퍼는 플라톤을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왜냐? 소수의 철학자, 즉 엘리트만이 진리를 안다는 생각은 결국 전체주의적인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국가의 조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예술을 검열하고 심지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가족까지 해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와, 이건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완전히 짓밟는 파시즘의 시작점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2400년 전의 이 뜨거운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플라톤이 말한 그 동굴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이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일종의 필터 버블이라는 새로운 동굴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또 복잡한 사회 문제는 그냥 소수의 전문가나 AI가 결정해야 한다는 기술 관료주의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건 지혜를 가진 철인왕이 다스려야 한다는 플라톤의 생각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죠.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영재교육 같은 논쟁은 결국 타고난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2400년 된 고민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플라톤의 국가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또 고대와 현대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민의 끝은 결국 다시 맨 처음에 그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우리가 플라톤이 내놓은 답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들, 예를 들면 좋은 사회란 대체 뭘까? 교육의 진짜 목적은 뭘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에르 신화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책임은 선택한 자에게 있다. 신은 잘못이 없다. 결국 우리의 삶과 운명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삶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선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00년 묵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